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워트백 모델의 스킵그램을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후속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킵그램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포함된 모델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본 논문의 목차를 따라가며 필요에 의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논문은 동일 연구자들이 발표한 워드투명 모델 중 스킵그램을 발전시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집합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를 공부할 때 워드투백 그리고 워드 임베딩에 관한 내용을 가장 먼저 배우곤 합니다. 워드 임베딩이란 단어를 실수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활 인코딩, TF-IDF 등의 통계 기반의 방법이 이전에는 많이 활용되었지만 이는 벡터가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벡터 표현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3년에 워투백이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워투백은 인공신경망 언어 모델을 이용해 단어들의 벡터가 특정 벡터 공간에 분포하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워투백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C바우는 주변 단어들을 통해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고, 오늘의 주인공인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의 단어들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킵그램의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곧 스킵그램으로 학습된 단어 벡터의 퀄리티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의 워투백의 후속 연구인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여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존의 스킵그램 모델의 계산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좋은 성능의 임베딩 벡터를 형성한 점. 두 번째, 하나의 단어만이 아닌 여러 단어로 구성된 관용구나 고유 단어구의 임베딩 벡터를 형성한 점. 세 번째, 벡터의 덧셈을 이용한 컴포지셔널리티를 이끌어낸 점입니다. 결국 논문의 제목이 이 세 가지 기여점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스킵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킵그램은 인공신경망 언어 모델로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의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스킵그램의 연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단어의 원핫 인풋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는 곧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된 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고유 인덱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input embedding layer와 input 벡터를 곱해서 중심 단어에 해당되는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n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다시 output embedding layer와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어 사전의 크기를 길이로 갖는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소프트백 함수에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문맥의 단어를 나타내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확률에 따라 단어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목적식에 따르는 로스를 통해 학습이 반복됩니다. 이때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어와 벡터의 1대1 매치이기 때문에 보통 아웃풋 인베딩 레이어는 인풋 인베딩 레이어를 전치시킨 것으로 활용합니다. 스킵그램의 목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면 길이가 대문자 t인 문장이 주어졌고 문맥의 길이는 한쪽씩 시계의 단어를 양쪽으로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스킵그램의 목적식은 좌측의 식처럼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실제 문맥의 단어를 예측하게 될 확률의 로그 값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급수를 우측의 식처럼 재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각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은 서로 독립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등식 A에서 B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쭉 전개해 보면 마지막 등식에서 전체 단어 사전의 크기만큼의 급수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어 사전이라면 몇만 개에서 많게는 몇백만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량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고자
Hierarchical Softmax를 도입하게 됩니다. Hierarchical Softmax는 허프만 바이너리 트리를 이용하여 단어 예측을 위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허프만 바이너리 트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풀 바이너리 트리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우선 트리는 단어 사전의 크기만큼 리프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노드부터 리프 노드까지 각 노드에는 벡터가 하나씩 할당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소프트맥스식의 이해를 위해 노테이션부터 살펴보면 LW는 루트로부터 단어 W까지의 패스에 속한 노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W2의 경우를 보면 LW2는 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NW,I는 단어 W까지 가는 패스 중 i번째 노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단어의 NW,1은 루트 노드가 될 것이고 NW,LW는 W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PW 기분 WI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자식 노드라고 하면 왼쪽 자식 노드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률값을 구하는 식을 해석해보면 우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얻은 0과 1 사이의 값을 루트 노드부터 주어진 단어 wi의 부모 노드까지 오면서 하나씩 곱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j 플러스 1번째 노드가 j번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일 때는 wi의 벡터와 j번째 노드의 벡터의 내적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j 플러스 1번째 노드가 j번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일 때는 벡터의 내적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어 시그모이드 값을 계산해 줍니다. 일반 소프트맥스식과 비교했을 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연산의 횟수가 총 단어 사전의 크기 라지 V에서 LW-1로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LW는 곧 트리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에 근사하게 되고 이는 단어 사전의 크기의 로그 2를 취해준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투백의 원 논문에 따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루트 노드로부터의 패스를 짧게 하여 최종 확률값을 높게 해준다고 합니다. 로스로부터 학습이 진행될 때에도 확률값을 구하는데 참여한 벡터들만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계층적 소프트맥스의 연산 과정과 허프만 바이너리 트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Hierarchical Softmax는 워투백의 기존 논문에서 활용되었고 이와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계산의 효율성을 더 크게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새로이 적용했는데요. 바로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의 간소화된 형태로 이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의 핵심은 데이터를 노이즈로부터 로지스틱 회귀식을 통해 이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샘플링은 실제 문맥 속의 단어들이 아닌 단어들을 노이즈로 간주하고 단어의 벡터들의 내적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해당 단어가 실제 문맥 속 단어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중심 단어 C와 실제 문맥 속 단어의 페어로 구성된 집합을 D, 노이즈와의 페어로 구성된 집합을 D 틸다라고 정의했을 때 목적식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실제 문맥 속 단어의 페어에 대해서는 문맥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도록 하며 노이즈와의 페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이즈와의 페어를 K개만큼 사용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의 식으로 재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이즈 단어를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노이즈 단어가 구성하는 기본 분포인 UW를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3 제곱을 한 뒤 정기화 상수를 적용한 분포를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자들이 따로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훈련용 데이터셋이 큰 경우 노이즈 단어를 2개에서 5개 정도, 반대의 경우에는 노이즈 단어를 5개에서 20개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한편 전치사나 관사와 같이 의미가 없지만
자주 출현하는 단어는 오히려 학습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이러한 의미 없는 다빈도 단어를 걸을 수 있도록 discard probability를 설정한 후에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FWI를 단어 WI의 빈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을 때 자주 출현하는 단어라면 샘플링이 되지 않을 확률이 FWI의 역수값의 마이너스를 취한 것이므로 discard probability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드물게 출현하는 단어는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빈도 단어의 벡터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어별 유니그램 분포를 확인하고 서브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뒤에서 살펴볼 관용구 및 고유 단어 구도를 형성하고 스킵그램 모델에 워라 임퍼펙트를 입력하고 중심 단어의 문맥 속 단어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계층적 소프트맥스나 네거티브 샘플링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제 로스와 정확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학습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는데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여 비교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벡터의 성능을 어널로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어널로지 테스트란 벡터의 연산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단어의 벡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의미를 확인하는 시멘틱 테스트와 문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신택틱 테스트 두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을 훈련할 때는 10억 개의 단어가 포함된 뉴스 기사들로 이루어진 구글 자체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으며 총 출연 횟수가 5번 이하인 것은 제외하여 총 69만 2천 개의 단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거티브 샘플링이 계층적 소프트맥스를 압도했고 NC보다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샘플링을 했을 때 학습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면서 더 좋은 성능의 결과물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킵그램은 앞서 보여드린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활성화 함수 없이 웨이브 매트릭스와의 연산을 통해 학습되는 선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선형 관계를 확인하는 아날로지 테스트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워투백의 원 논문에서 빈선형 모델인 시그모이덜 RNN으로 학습하였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논문의 세 가지 기여점 중 계산의 효율성 증대와 임베딩 벡터 성능의 향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여점인 여러 단어로 구성된 단어구를 나타내는 벡터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단어구들은 단순히 구성 단어의 의미를 합성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새로운 단어가 됩니다. 주로 고유 명사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명이나 스포츠팀 이름, 지역 신문사 이름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단어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알아서 찾아지도록 하였는데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특정 단어구에 대해 이 화면에 보이는 중앙에 위치한 식을 통해 어떤 값을 구하고 그 값이 기준보다 높으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도록 한 것입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단어가 나온 횟수의 곱과 동시에 등장한 횟수의 비율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델타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너무 드물게 나오는 단어 조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프레이즈 벡터에 대해서도 아날로지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지역과 다른 단어로 구성된 신문사 이름, 스포츠팀 이름, 항공사 이름과 유명 회사의 대표 이사들의 이름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 셀 안에 있는 좌측 상단의 3개 단어를 통해 나머지 단어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레이즈 스킵그램 학습 시에는 앞선 일반 단어 스킵그램 학습 때처럼 벡터를 300차원으로 설정하였고 문맥의 길이는 5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할 때 네거티브 페어를 더 많이 사용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브샘플링을 적용한 계층적 소프트맥스 방법이 모든 방법의 조합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330억 개의 단어로 벡터를 1000차원으로 설정하고 그 문맥의 길이를 문장 전체로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72%의 정확도가 나왔고, 학습되는 단어의 양을 60억 개로 줄였을 때는 66%의 정확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확실히 학습 데이터의 양이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벡터를 학습할 때 앞선 일반 단어를 학습할 때처럼 벡터를 300차원으로 설정하였고 문맥의 길이는 5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할 때 네거티브 페어를 더 많이 사용했더니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서브샘플링을 적용한 계층적 소프트맥스 방법이 모든 방법의 조합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330억 개의 단어에 대해 벡터를 1000차원으로 설정하고 문맥의 길이를 문장 전체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72%의 정확도가 나왔고, 학습되는 단어의 양을 60억 개로 줄였을 때는 66%의 정확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확실히 학습 데이터의 양이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여점 중 마지막 기여점인 Additive Compositionality입니다. Additive Compositionality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지역명을 나타내는 벡터와 어떤 특정 일반 명사의 벡터를 element wise로 더하고 그 더한 결과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그 지역의 일반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을 나타내는 벡터와 수도를 나타내는 벡터를 더하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나타내는 벡터와 가장 근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additive property는 목적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스킵그램의 목적은 문맥에 있는 단어를 알맞게 예측하는 것이고, 각각의 단어 벡터들은 문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어의 벡터를 각각 더하는 것은 두 단어의 문맥의 분포의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의 연산은 AND 연산과 같이 두 문맥의 분포에서 동시에 높은 확률을 갖는 단어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러시안의 문맥과 리버의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볼가 리버인데, 이 볼가 리버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으로 러시아에 위치해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러시안의 벡터와 리버의 벡터를 더하면 볼가 리버와 유사한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dditive Compositionality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각 단어의 벡터의 합과 가장 인접한 4개의 단어를 구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논문의 기여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특성을 가진 스킵그램과 다른 임베딩 모델의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킵그램 벡터의 차원수가 훨씬 크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 2배에서 3배가 넘는 300억 가까이 되는 단어를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시간은 확연히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킵그램의 개선점과 여러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킵그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네거티브 샘플링이나 서브 샘플링 등의 방법은 시바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 엄밀히는 임베딩 벡터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모델의 구조, 즉 시바우인지 아니면 스킵그램인지, 그 다음 벡터의 차원수, 서브 샘플링의 비율, 그리고 문맥의 길이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크기나 도메인 등에 따라서 적절히 이러한 타이퍼 파라미터들을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프레이즈 벡터를 형성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는 후에 독투백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의 비정형 데이터 수업 영상 중에 워투백과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설명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